안녕하세요. 뜨뜻한 영화 세 번째 에피소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 3주 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관남 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여전히 라우더된 밤즈 잘 지키고 있고요. 최근에는 매장에 파트타임 분들이 생기셔가지고 조금 더 여유롭게 네, 시간 쓰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혹시 여유로운 시간에는 어떤 일들을 좀 하세요? 주로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책 읽고 하긴 하는데요. 네. 바로 어제 그 광주극장에서 스타 메이킹 센스라는 공연 실황 영화 보고 왔었어요. 그 스타 메이킹 센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좀 춤도 추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떤 뭔가 영화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80년대 주로 활동했던 그 토킹 헤즈라는 락 밴드의 공연 실황을 그냥 그대로 거의 무편집에 가깝게 한 90분 정도로 편집해서 그 상영한 영화인데 어제 그 광주의 호락호락이라는 그 락 음악 동호회에서 광주극장과 협업을 해가지고 댄스 얼롱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보면서 춤추고 박수치고 환호성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게끔 관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부랴부랴 가서 약간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영화 재밌게 보고 왔었어요. 네. 거의 4D 영화를 보시고 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주변 막 기차놀이 하면서 극장을 빙빙빙 돌고 막 네. 아주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퀸을 실화로 바탕으로 했던 영화가 어떤 영화였어요? 보헤미안 랩소디였죠. 네, 네.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도 관객들이 좀 춤을 추고 같이 네.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관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상영했던 적이 있는데 네, 거의 맞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맞아요. 네. 형식이었겠네요. 네.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고 왔습니다. 저도 혹시 시간이 나면 그 영화를 좀 아직도 개봉을 하고 있나요? 네, 아직 상영하고 있고 댄스 얼롱은 오늘까지입니다. 광주극장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네. 계속 영화를 보셨을 때 광주극장을 이야기하시는데 네. 광주극장만의 그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광주극장은 우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단관극장으로는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역사적으로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극장이기도 하고 지금 광주에서는 독립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상영해주는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극장이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지키기 위해서라도 광주극장을 좀 자주 찾아가는 편이에요. 이게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무언가를 오래된 것들을 좀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을 부숴서 재건축하기보다는 좀 관리를 잘해서 오래 보존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수고 다시 새롭게 짓는 이제 깨끗해 보여서 좋긴 하지만 그만의 시간적인 가치를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광주극장도 저도 간 적은 없지만 이제 좀 자주 방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저도 이바지를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뭔가 가보시면 현재 상영되고 있는 멀티플렉스에 비하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기는 한데 그 광주극장 특유의 감성이 있어서 한두 번 정도 가보시면 또 매력에 아마 빠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 그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로 다루게 된 영화는 저희 뜨뜻한 영화의 최초 외화 영화예요. 그 간남 씨께 여쭤봤었을 때 간남 씨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이 원더라는 영화 어떤 영화인지 왜 선정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원더는 이제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그래서
얼굴이 보통 아이와는 조금 다른 네, 그런 아이의 성장기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그 모두가 다 성장하는 이야기이고요. 저희가 지난번 두 번째 에피소드 때 우리들을 했었는데 약간 이야기가 무겁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서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골라보고자 했는데 영화를 찬찬히 보다 보니까 네, 또 생각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영화가 어떻게 보면 간남 씨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평이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라서 좀 시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영화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는 자극적인 영화들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들이 저희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조회수가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입맛이 좀 길들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뻔하지만 해피엔딩으로 가야 하는 영화도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가장 독특했던 건 여러 인물의 시선에서 어기를 바라보거나 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주제나 스토리를 진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도 짧은 러닝 타임은 아니지만 지루하지 않게 봤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원더 영화의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남 씨는 좀 어떤 인물에 이입이 되셨고 좀 인상 깊으셨는지. 저는 항상 모든 영화를 볼 때마다 처음 볼 때, 두 번째 볼 때, 또는 그 이상 3회차, 4회차를 볼 때마다 그 이입되는 인물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저도 처음 볼 때는 아무래도 어기가 주인공이니까 어기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영화를 봤었고요. 이번에는 어기의 누나로 나오는 비아의 입장에서 영화를 조금 더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어기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수술을 아주 많이 받아야 했던 그런 힘든 성장이었겠죠. 아무래도 일단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홈스쿨링으로서 어떻게 보면 보호받는 상태에서 10살까지는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처음 들어가려고 너무 네. 걱정 많이 하죠. 네, 부모님. 아주 걱정이 많은 본인도 걱정이 많고 엄마 아빠도 태어난 척 하시지만 뒤에서 응원과 걱정을 하고 계시고 누나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도 어기는 참 행복한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온 가족들이 응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기가 자라는 환경도 아버지가 능력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네. 어기가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생김새로 자라긴 했지만 그렇게 모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기가 뭐 자기중심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잉 보호를 받았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직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과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학교를 가면서 그 생각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또 성장 과정이 나중에는 있으니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 어린 아이라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긴 해요. 그쵸. 그 나이 때 자기중심적인 게 지극히 정상일 수도 있죠. 그리고 비야, 네. 어기의 누나고 어릴 때 본인이 엄마에게 선물 뭐 갖고 싶냐고 하니까 남동생이 갖고 싶다고 해서 남동생이 생겼는데 이제 남동생이 많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모두 동생에게 쏠려버리는 네, 그래서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면서 하지만 아주 단단하고 철이 든 소녀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참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기 어려운 네. 저희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들이라는 영화에 그 선이라는 주인공과 약간은 닮아 있어요. 네, 약간 닮아 있죠. 선이는 K 장녀 네. 그리고 비아는
미국 미국 장녀 네, 미국 이렇게 장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비아가 잠깐 말을 했지만 동생이 그렇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도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어기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내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거고 맞아요. 내가 동생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생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기를 좀 위한 마음이 더 있지 않았을까 해요. 저는 되게 질투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기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맞아요. 같은 개학식 날 밥을 먹더라도 어기의 기분, 어기의 입학식은 어땠는지가 가장 주된 화제였고 비아의 입학식 그리고 비아의 개학식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전혀 궁금해 물어보지 하진 않죠. 않아요. 네. 뭐 나중에 아빠가 잠깐 들어와서 어땠는지 물어보긴 하지만 너무 바빠서 그냥 어기의 또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게 되거든요. 내가 비아였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비아도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어기의 생각을 투정을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나라면. 네. 비아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미국의 장녀들도 K 장녀들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관남 씨께서 이제 어기와 비아를 소개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 어기의 엄마로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 배우가 연기를 해요. 저는 줄리아 로버츠 배우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노팅힐이거든요. 노팅힐이요. 네. 거기서는 되게 유명한 연예인으로 나오고 그렇죠. 로맨스 네, 코미디. 로맨스 코미디? 네, 로맨스 코미디. 이런 장르에 가장 적합해 있는 얼굴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보면 볼수록 가장 인상 깊었던 배역이 이 엄마의 역할이지 않았나 싶어요. 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잠깐 중단을 하고 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어기가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본인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 달려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경력 단절의 어머니들을 보는 장면이기도 했거든요. 인물이기도 했고 네, 네. 그런 인물의 감성을 저는 줄리아 로버츠라는 배우가 너무 잘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예쁘장한 역할만 하다가 이런 엄마의 역할이 저는 어색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모성애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 표정의 배우였다라는 게 전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제 방금 그 연기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줄리아 로버츠의 아주 훌륭한 연기를 볼 수 있는 이제 에린 브론코비치라는 영화가 생각나서 네, 그 영화는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자기 가족이 피해를 입는데 그 상황을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싸워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한 여성상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지금까지의 줄리아 로버츠와는 아주 다른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연기력을 보실 수 있는 영화라서 에린 브론코비치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꼭 한번 좀 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기를 네. 이렇게 도와주려는 친구들도 저는 네.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잭 윌이라는 친구가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썸머라는 네. 아주 귀여운 네. 너무 네. 러블리한 친구죠. 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인물들이 어기의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뭐 잭 윌이라든지 썸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나요? 뭐 이제 윌은 처음에는 어기를 도와줬던 게 본심은 아니었고 엄마와 교장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네, 장학금을 네, 위해서는 그렇죠. 네. 너가 어기를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학교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얘 너무 재밌고 말도 잘하고 너무 좋아서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었죠. 근데 사고가 하나 생겼죠. 네, 할로윈 데이 때. 그 이제 어기가 아닌 다른 친구들 앞에서 본인의 진심이 아닌 또 그 친구들의 입맛에 맞는 맞아요. 이야기를 해버리게 돼요. 네, 그게 어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죠. 또 이게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게 어기가 이제 할로윈데이에 입고 오기로 한 옷을 입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오게 됐고 네, 그 존재를 잭 윌은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어기의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어기가 듣고 나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나가버리고 학교도 재미없다라고 비아 누나에게 말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뭐 어떤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잭 1이라는 친구가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하게 됐고 어기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서로가 다시 또 친한 친구로 지내게 될 수 있는 과학 경시대회에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어기는 참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믿을 만한 친구들을 두게 된다라고 또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윌이 사고할 수 있는 과정에서 썸머가 궁금하면 네가 물어봐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의 용기를 북돋아주죠. 네. 그 이름과 어울리게 어기라는 이름도 어거스트라는 네, 거에서 어거스트를 줄임말이죠. 네, 네. 나왔고 또 썸머라는 이름도 여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썸머라는 친구가 되게 화끈해요. 네, 뭔가 수줍은 것 같은데 할 말은 정확하게 하는 네, 꽤 멋있는 근데 귀여운 네. 저라면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썸머는 어기에게 호기심을 갖고 나는 너 같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먼저 악수를 내밀어요. 맞아요. 어기는 너 이런 선의가 어른들이 부탁해서 한 선의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썸머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난 너가 좋아서 친구를 하는 거지 그렇게 의심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잭 윌과 어기가 우정이 좀 뒤틀렸던 시기에 썸머라는 친구가 새롭게 다가와서 네. 어기를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네. 그리고 잭 윌이 썸머 덕에 다시 친해지게 되면서 좋은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귈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긴 하지만 어기가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을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되게 평이한 영화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좀 손에 꼽을 만한 명장면들이 좀 몇 가지는 있었거든요. 네. 관남 씨는 혹시 어떤 장면을 가장 명장면을 뽑는지? 사실은 아까 비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비아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훅 지나칠 수 있는 역할이기는 한데 결국은 가정에서 채우지 못한 마음을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네, 친구도 생기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는데 엄마가 아빠의 안경을 쏙 뺏어가지고 나 우리 딸 더 자세히 볼래라는 액션을 취하잖아요. 네, 원래는 엄마는 비아랑 다투게 돼서 그렇죠. 연극을 안 보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어기를 신경 쓰느라고 비아는 알아서 잘할 거야 같은 마음이셨을 텐데 그때 아빠의 안경을 쏙 뺏었으면서 오 우리 딸 너무 잘하네 하면서 상상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비아가 어렸을 비아가 선물 뭐 갖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남동생이 갖고 싶다고 하는 그 과거 회상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 시퀀스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어기 중심으로 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비아의 희생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기가 최대한 많이 다치지 않고 다쳐도 금방 아물 수 있게끔 도와준 역할일 텐데 사실 집에 비아 같은 친구들이 다들 한 명씩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항상 보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비아가 자신의 재능도 발견하고 엄마와 아빠의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원래도 사랑하셨겠지만 그런 관심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준 장면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본인이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었을 때 그 예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참고 있었던 게 예술로 성화되는 과정도 한 단계 스텝업하는 되게 좋은 저는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아보고 싶습니다. 또 그 연극 때문에 틀어졌던 미란다와의 사이도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네. 끝나는 영화긴 해요.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저는 그 한 장면 좋았던 것 같고요. 혹시 그럼 종석 씨는 어떤 장면? 네. 저는 두 번째 에피소드인 그 우리들이라는 영화와 또 연관되는 장면이긴 한데 저는 피구가 그렇게 잔인한 운동인지 몰랐어요.
여기에서도 어기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 수업 위에 다른 수업들도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체육 수업 시간이 있고 거기서도 꼭 피구를 하나 봐요. 근데 피구를 하는데 그게 어기만 맞추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2번이나 나오는데 어기는 여기서 이제 본인의 내레이션으로 말을 합니다. 피구라는 게 너무 싫다고. 너무 잔인한 운동인 것 같다고. 그 영화 우리들에서는 피구라는 게 이제 편을 뽑아야 되고 그 편을 뽑을 때 이제 마지막까지 남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잔인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맞춰서 죽인다는 것 자체가 뭐 통쾌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잔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기만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친구들이. 네. 근데 어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는 싫어한다라는 의견을 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피구라는 운동이 이렇게 잔인한 운동이구나. 네. 피구왕 통키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꼭 희망만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이들에게 상처를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일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네. 저는 그 줄리아 로버츠가 맡은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좀 가장 명장면으로 뽑았어요. 어기를 이제 홈스쿨링하고 케어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기가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비아도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꿈꿨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플로피 디스크에 이자몬 폴먼이라는 이름이 비춰지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줄리아 로버츠의 배역 이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기의 엄마구나. 네. 그리고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플로피 디스크에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이제 나의 꿈을 어기의 엄마가 아닌 나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장면이 저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대사도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명언을 좀 많이 차용하는 영화여서 와닿았던 명언들을 제가 한두 개 정도 적어놨었는데 거기 과학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이야기하는데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방향은 외부의 힘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개인의 성장에 비유하면 내가 여기 고여만 있고 친구라든지 가족의 어떻게 보면 부딪힘이죠. 네. 그런 외부의 힘이 없으면 나는 계속 그 방향의 그 속도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의 삶도 지금처럼 이렇게 종석 씨 그리고 작가님 또 라덴밤 그리고 손님들 이렇게 계속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든 커가고 변해가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어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부의 자극이라는 게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의견들도 들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좀 말해주는 격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과학적 이론이 우리 인간의 성향과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는 말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하나 굳이 꼽자면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하라. 친절함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게 이 진실과 팩트라고 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게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고 저도 한참 책을 읽고 무언가에 그렇게 좀 빠져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것이 아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어떻게 보면 거울치려기는 한데 저도 반대로 그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딱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맞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스스로 경험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것과는 가끔은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말이 상대에게 조금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런가? 라고 이런 식으로 모른 척을 한다거나 하고는 하는데
옳은 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친절을 하려면 상당히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상대의 상황도 많이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격언보다는 네. 대사를 좀 꼽았는데요. 네. 어기가 얼굴의 흉터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못생겼냐고. 네. 투정을 부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해줬단 말인데요. 마음은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고 얼굴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지도야. 절대로 흉터가 흉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대사를 보면서 흉터 없는 얼굴을 보게 되면 저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잖아요. 너무 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고가 나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에 여드름이 많이 나서 흉터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여주는 게 저는 흉터고, 오히려 흉터가 없는 게 저는 더 이상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기를 봤었을 때 흉터가 크고 잘 보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작은 흉터는 한 개씩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단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흉터 없는 사람이 더 기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서브스턴스라는 영화까지 저는 좀 꼬리가 물게 되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기가 좀 뒷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어지는 약을 찾게 되고 네. 자신의 단점을 이렇게 가리는 용도의 약으로 계속해서 젊어짐을 추구하는, 과연 그런 게 좋은 것이냐라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영화이잖아요. 네, 그렇죠. 흉터 얘기 나와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외부의 흉터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이제 상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음의 흉터가 남잖아요. 네, 근데 그런 흉터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이겨내고 흉터를 스스로 끌어안았을 때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서, 외부적인 흉터든 마음의 흉터든 그거를 뭔가 가린다든지 애써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 역시 내 몸이고 내 마음이니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네. 격투기 선수들은 자신의 얼굴에 난 흉터를 되게 훈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생각하죠. 그 흉터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겨내고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징표이기 증거죠. 때문에 네, 맞아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흉터가 없는 사람은 없다 맞아요.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음악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연히도 이 세 번째 영화도 OST가 네.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OST 이야기보다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나는 음악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간남 씨는 좀 어떤 음악이 생각나셨나요? 저는 요즘 되게 많은 사랑받고 있는 웨이브 투어스라는 밴드의 사랑으로라는 노래 골라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이 영화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아서 아주 단순하게 골라봤습니다. 저도 웨이브 투어스의 이 음악이 기억나진 않지만 되게 지금 좋아할 만한 그런 밴드적인 요소를 네. 갖추고 있어서 저도 여름에 좀 듣기 좋았던 네, 노래였던 여름에 것 아주 같고. 듣기 좋은 밴드이기도 하죠. 그 웨이브 투어스 사랑으로라는 노래 가사 보면, 나의 작은 마음도 그 안에 자란 나음도 부서지고 굳어지고 녹아내리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나의 영원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우리 영화 이야기 내내 했지만 우리는 부서지고 굳어지고 녹아내리고 그런 고통들, 상처들 계속 받아가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보이는 나의 영원이라는 가사가 전 이 영화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번 골라보기도 했고요. 종석 씨는 혹시 어떤 음악 선정해 보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약간 다정함에 관련된 그런 노래가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딱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그 민주희라는 가수의 노래이고요. 날 살리는 건 너의 다정함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가사를 좀 짧게 읊어드리면 날 살리는 건 너의 다정함이야. 나의 동굴을 사랑해 버려. 날 살리는 건 너의 다정함이야.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나의 동굴이라는 건 나의 상처, 나의 흉터를 또 드러내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고 다정함이야. 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이고요. 또 여기서 연관돼서 생각나는 영화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네.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거기 주인공의 남편이죠. 그죠, 네, 남편이 네. 또 다정함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네. 영화 내내. 그 명대사가 저는 길게 생각이 나진 않지만 네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정함 뿐이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계속 비슷한 류의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다정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서 또 이 영화도 네. 말씀을 드렸고 뭐 이 영화 자체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에어올은 너무 사랑하는 영화이고요. 네. 저희가 뭐 다음에 또 다루게 되면 되게 좋은 영화일 것 같아서 네. 일단 Everything Everywhere 올리어던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지금까지 원더라는 영화를 이야기해오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흉터, 네. 자신의 그런 실패를 그리고 상처를 이겨냈던 거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항상 다정함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왔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한 문장으로 이 영화가 어땠는지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간남 씨는 이 원더라는 영화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원더는 We are together.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보자면 자세히 보아야 더 예쁘다 오, 네. 네. 라는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기 같은 경우는 외모로만 봤었을 때 다가가기 힘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기는 되게 유머러스하고 네. 되게 똑똑해요. 네. 공부도 잘하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더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어기가 친하게 지낼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기가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자세히 보아야 더 예쁘다 좋네요. 라고는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세 번째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해봤는데 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간남 씨? 사실 영화가 기승전결도 있고 굴곡도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그 극적인 요소들이 조금 적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하면서 세 번째는 굉장히 밝은 영화를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했는데 뭔가 우리들에서 조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장르의 영화도 좀 해보기도 하고 네. 영화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영화가 될지 모르겠고 어떤 플로우로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조금은 또 밝고 재밌게 한번 찾아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가 거의 트레이드 마크? 좀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어색한 인사. 이렇게 좀 어색한 인사 드리면서 네. 오늘 뜨뜻한 영화 세 번째 에피소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안녕.